한국이 일본 속국인 것도 옛날 말이지. 아직도 그런 구석기 시대적 발언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일본 의원 내각 수장 후보 중 한 명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일본 전체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발언은 그의 개인적인 소신 발언일 수 있으나 일본 내의 극우 세력은 극단적 테러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일본 내 정치인들은 정치적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한 편인데요. 그는 이에 덧붙여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한국과의 군사 동맹은 필수적이다라는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 위 발언에 굉장히 실망하며 지켜보는 한 20대 후반의 해군 여성이 있습니다. 위 여성은 일본 내 해군으로 약 8년 정도 복무했고 일본이란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에 너무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애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저는 군인이나 영웅 이야기들에 더 끌렸거든요. 전투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고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사람들을 지키고 위험 앞에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저를 사로잡았죠. 친구들처럼 가수가 되거나 선생님, 간호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자가 군인이 된다는 건 거의 듣지도 못한 일이었죠. 여자애들은 그런 걸 꿈꾸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지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고 믿으셨죠. 어머니는 항상 집안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아버지는 긴 시간 동안 일하시며 우리 가족을 돌보셨어요. 군대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여자가 그곳에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어요. 제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여자애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단다. 네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어린애 같은 상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저의 목적이었어요. 저는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요. 단지 몸만 강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싶었어요. 저에게 군인이 된다는 건 남자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는 걸 지키기 위해 서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릴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남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이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쉬운 길도 있는데 왜 굳이 힘든 길을 택하려 하니? 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지원했어요. 입학시험은 정말 힘들었어요. 체력, 정신력, 그리고 전술 능력까지 모든 것을 시험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매일 훈련하며 몇 달 동안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그동안 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던 것처럼 느껴졌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열심히 훈련하고 제 한계를 넘어서며 목표를 향해 달렸죠. 하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더욱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세상이 저에게 넌 충분히 강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제 꿈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불가능한 꿈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지원하면서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그만두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지만 속으로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합격했어요. 자위대 훈련소에 들어섰을 때 그 기분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곧 냉혹한 현실로 바뀌었죠. 처음부터 저는 프로그램에서 몇 안 되는 여자 중 한 명이었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컸죠. 그들은 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제 등 뒤에서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너무 애쓰는 거 아니야? 라거나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같은 말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제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게 주목받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했어요. 이런 말들을 무시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훈련의 신체적 요구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의심과도 싸워야 했죠.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어요. 그들이 저를 과소평가할 때마다 그것을 연료로 삼았어요. 그들이 제 힘을 의심할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훈련했어요. 체력 훈련 때는 더 오래 달리고 더 무거운 것을 들었고 항상 상위권에 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격 훈련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집중했어요. 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농담과 속삭임은 점차 사라졌어요. 제가 그들과 친구가 돼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들과 동등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그저 군인이 되고자 애쓰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들과 똑같은 군인이었어요. 저에게 첫 번째 진짜 시험은 대테러 훈련에서 찾아왔어요. 그건 빠른 판단과 정확한 행동이 필요한 고강도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가상의 적을 무력화해야 했고 모의 도시 환경에서 그 작전을 수행했어요. 이 훈련은 우리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설계됐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엄폐물을 이용하고 전술적으로 움직였죠. 그때 제 심장은 아드레날린으로 쿵쾅거렸어요. 모든 걸 계산해야 했고 모든 동작은 정확해야만 했어요. 팀은 손신호와 낮은 목소리로 의사소통하며 움직였어요. 어느 순간 저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적의 목표물이 보였지만 위치가 노출되지 않게 처리해야 했어요. 숨을 가다듬고 총을 조준한 후 방아쇠를 당겼어요. 정확히 맞았죠.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때 처음으로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걸 느꼈어요. 크게 축하하는 순간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남자들의 세계에 끼어들려는 여자가 아니라 유능한 군인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증명했어요. 체력 시험에서 많은 남자 동료들을 능가했고 해적 퇴치 작전, 해상 방어, 그리고 대테러 전술에서도 훈련을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좋았어요. 모든 도전과 임무가 저를 더 강하게, 더 자신 있게 만들었죠. 8년이 흘렀고 저는 더 이상 신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는 몇 안 되는 여자 중 하나였죠.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리를 당당히 지켰어요. 한때 저를 의심하던 남자들도 이제는 제 동료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동등하게 도전에 맞섰어요.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깨닫게 돼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군인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군인이 되어야 했어요. 군대에서 여자로서의 존재는 단지 장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이겨내고 힘은 성별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2023년이 끝나가면서 일본에서는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가 곧 달라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죠. 곧 있을 선거가 특히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처럼 보였어요. 오랫동안 일본은 군사력에 대해 특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에 많이 의존했고 특히 한국과 같은 이웃 나라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서 진정한 협력이 어렵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한 유력 총리 후보의 발언이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한국과의 장기적인 군사 동맹이 일본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이 말은 빠르게 퍼졌고 TV와 신문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각은 충격적이었죠. 한국은 종종 동맹국보다는 경쟁국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로 고려된다는 거였으니까요. 저에게 이 소식은 불안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해상 자위대에서 보낸 모든 시간 동안 일본이 독자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동맹국들이 있었지만 자립심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정치 뉴스에서 보던 한국을 군사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건 낯설었죠. 정치적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군대는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초대받았어요. 이건 한일 간의 합동훈련 이니셔티브의 일부였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리였죠. 솔직히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한국 군대의 능력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제 생각엔 여전히 일본 자위대가 이 지역에서 최고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중국을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그날의 행사는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증명해 주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맑았어요. 군사 행사로는 완벽한 날이었죠. 저희 부대와 함께 서서 한국 군인들이 처음으로 필드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를 처음 놀라게 한 건 그 규모였어요. 완벽한 대형을 맞춰 행진하는 군인들의 수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거의 기계적일 정도로 정확했어요. 이어서 특수부대 시범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었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통일된 움직임이었어요. 그들의 힘과 기술만이 인상 깊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건 단결이었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하나의 단체처럼 행동했고 각각의 발차기와 타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걸 보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동안 많은 군사 시범을 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수준의 훈련과 조화를 목격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완벽한 타격 소리가 필드를 가득 채우면서 이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준비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본 자위대가 이 정도의 정밀함과 단결력을 맞출 수 있을까? 다음으로 이어진 행사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특수부대 시범 이후 한국 군대는 그들의 기술력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날아다니고 연기를 남기며 화려한 비행을 선보였어요. 그들의 공중 기동은 정말 숨막히는 장관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기술력의 발전이었어요. KF-21 전투기는 책에서만 읽었던 기종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들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발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전투기들은 구식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최신식 기계였고 일본의 어떤 전투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경외감과 걱정을 느꼈어요. 그러나 진짜 충격은 현무탄도 미사일이 등장했을 때였어요. 그 거대한 무기들이 천천히 필드를 지나가는데 그 거대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저는 그런 걸 실제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크기와 파워는 정말 압도적이었죠. 이 미사일들은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것들이 지나갈 때 저는 갑자기 우리나라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느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일본의 군대가 현대의 도전들에 정말로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일본 자위대가 세계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군대를 보면서 우리는 유일한 강력한 수비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고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해 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행사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보여줬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공개했는데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죠. AI로 제어되는 로봇계가 등장한 거예요. 이 작은 기계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장애물을 통과하고 위협을 탐지하며 심지어 전투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했죠. 제가 보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미래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기계들은 제가 그동안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그들은 똑똑하고 빠르고 인간 군인이 할 수 없는 작업들을 해낼 수 있었죠. 그들이 필드에서 기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일본이 이런 종류의 기술에서 얼마나 뒤처질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행사가 끝났을 때 저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일본 군사력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고 일본은 그 사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확실함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항상 일본 자위대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훈련, 기술력, 그리고 힘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의 국군의 나를 지켜보면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현실이 눈앞에 드러났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리고 만약 일본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처질 수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제 생각은 자꾸 그날의 행사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단결, 기술력, 그리고 정밀함 그 모든 것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경쟁 상대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우리는 협력해야 했어요. 서로에게서 배워야 했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했어요. 한국과의 군사 동맹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이제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그게 중요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일본은 더 이상 홀로 설 수 없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동맹이 필수적이에요. 한국의 군사 행사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뒤로도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에서 본 힘과 정밀함의 시범은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일본의 군사력이 그렇게 독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죠. 저는 오랫동안 일본 자위대가 동아시아에서 최고라고 확신해왔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우리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제야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얼마나 고립될 수 있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정치 상황도 급격히 변하고 있었어요. 특히 총리 후보가 한국과의 군사 동맹에 대해 한 대담한 발언 이후로 일본의 안보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점점 더 치열해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죠. 오랫동안 경쟁국으로 여겨졌던 일본과 한국이 이제는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됐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일본은 더 이상 홀로 설 수 없었어요. 저는 군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다녀왔고 그들의 발전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미래를 결정할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제가 합동방위위원회에서 연락관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가 어떻게 방위 전략을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게 되었죠. 이건 새로운 도전이었고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임을 알았어요. 위원회 회의는 제가 전에 경험해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방 안에는 고위 관리들, 군사 전략가들, 그리고 방위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일본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일본은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 왔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안일해졌죠. 하지만 이제는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본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시바 시게루 유명한 방위 전략가는 이런 논의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그가 초기에 했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한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곧 우리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그는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단순한 협력을 넘는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아시아판 NATO 같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상했고 그 동맹이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이 터무니없어 보였어요. 우리처럼 복잡한 역사와 해결되지 않은 긴장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고 일본은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필요했고 그들 또한 우리를 필요로 했어요.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전략적 위치, 그리고 그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어요. 이 회의들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그들의 군사시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느꼈던 불안감과 경외심, 그리고 일본이 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전달했어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날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훈련, 기술력, 그리고 단결력을 말했죠. AI로 제어되는 로봇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이 제가 현대 전쟁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얼마나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는지도 이야기했어요. 제 말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군대가 예상치 못한 수준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느꼈던 그 감정을 설명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본이 약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유일한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길 바랐어요. 한국은 이제 게임 체인저였고 우리는 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했어요.
방 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물론 여전히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관리들은 한국과 너무 밀접하게 동맹을 맺는 것이 약함으로 비칠까봐 걱정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급격한 군사 전략의 변화에 대해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려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더 이상 홀로 서 있을 수 없었고, 우리가 더 강력한 동맹을 만들지 않는다면 점점 더 적대적인 세상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위원회는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 중 하나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했어요. 회의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합동훈련부터 정보 공유, 군사 기술까지 모든 것이 논의됐어요. 우리는 천천히 이 동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두 나라를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침체와 고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어느 회의 중에 저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 한국군 관계자와 마주 앉게 되었어요. 그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날 봤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같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이 동맹이 단순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었죠.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우리도 함께 변해야 했어요. 이 동맹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결정이었어요. 이 훈련은 그 종류 중 가장 대규모로 우리의 합동 전력이 실제로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 진지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대담한 움직임이었어요. 훈련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순간이었고 이 새로운 동맹이 진짜로 작동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세계의 이목이 우리에게 쏠려 있을 걸 알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이 과거의 차이를 뒤로하고 진정한 단합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었죠. 훈련 당일 저는 일본 구축함의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함정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날카롭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멀리서는 미국 함정들이 대형을 맞춰 함께 움직이면서 강력한 통합의 이미지를 완성했어요. 훈련은 정말 긴박했어요. 잠수함 공격부터 공중 공격까지 다양한 실제 위협을 시뮬레이션하도록 설계됐죠. 저는 양국의 지휘 본부 간 실시간 데이터를 중계하며 우리 병력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어요.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움직였어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조정해가면서요.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에서 적 역할을 맡은 잠수함이 갑자기 움직였어요. 그 움직임은 함대를 위협하는 방향이었고 모두가 긴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때 한국의 한 함장이 결정적인 명령을 내렸어요. 그의 빠른 판단과 통찰력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일본 구축함의 갑판에 서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아침 햇살 아래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일본, 한국, 미국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힘을 합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동안 많은 훈련에 참여해봤지만 이번 훈련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세 나라가 함께하는 가장 큰 합동 군사작전이었고 우리 협력 능력과 기술 그리고 서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 상황에서 시험하는 자리였어요. 몇 달 동안 우리는 매 순간을 철저히 계획해왔고 이제 그 모든 준비를 실전처럼 실행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함선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우리의 역사는 복잡했고 긴장감과 경쟁이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 이 함대에서 저는 단결과 힘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훈련이 시작되면서 저의 임무도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양국 지휘본부 사이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전달해야 했어요. 이 역할은 정확성과 집중력 그리고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이번 작전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빠르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공중 공격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세 나라의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복잡한 기동을 선보였고 그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배 위에서 파일럿들과 지상부대 사이의 조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고 모든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동안 저는 지휘본부로 최신 상황을 전송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 같았어요. 서로의 전략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생각하며 움직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훈련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번에는 잠수함 전투 시뮬레이션이었죠. 이제부터가 더 복잡해질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함대 근처에서 발견된 적대적 잠수함을 찾고 무력화하는 것이었어요. 그 잠수함은 우리의 작전을 방해하고 함선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을 추적하면서 공기가 더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워 보였던 바다가 이제는 광활하고 위험천만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소나와 다양한 탐지 장비들이 바쁘게 가동되었죠. 몇 시간 동안 훈련은 마치 고도의 체스 게임처럼 진행됐어요. 우리는 잠수함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우리 함선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해야 했죠. 압박감은 컸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해왔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잠수함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것은 매우 공격적인 행동이었고 함대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잠시 상황을 이해하려 했고 우리는 몇 초 안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과 일본의 지휘본부에 그 정보를 전달했어요. 다음 결정이 이번 훈련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 함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 덕분에 우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함선들이 완벽하게 협력하여 공격을 지시했고 몇 분 만에 잠수함은 무력화되었죠. 위협은 제거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동안 제가 긴장하고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방 안의 긴장도 풀리고 안도의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복잡한 위협에 대응했고 성공했어요. 이번 승리는 단순한 훈련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동맹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죠. 우리는 이론이 아닌 실제로 서로를 방어할 수 있었어요. 훈련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조용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증명했죠. 일본과 한국, 오랫동안 역사와 경쟁으로 나뉘어 있던 두 나라가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파트너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였죠. 우리의 동맹은 강력했지만 앞으로도 시험을 받을 겁니다. 과거의 긴장감이 다시 떠오를 순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신뢰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저는 그 신뢰의 힘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력이나 첨단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 군인들, 해병들, 파일럿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각 나라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싸우고 있었죠. 지휘본부를 떠나 다시 갑판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바람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바다는 다시 고요했고 물결도 잔잔했죠. 하지만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도 바다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처럼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는 몰라도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동안 제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봤어요.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홀로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던 시절부터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이 순간까지 말이죠. 저는 단순히 군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때 나뉘어 있었던 나라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훈련과 도전, 그리고 불확실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동맹에서도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함께라면 어떤 미래가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황금빛이 바다 위를 물들였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팀의 일원이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